가서 조개구이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삼겹살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분명히 시대를 전후로 나누고 있다라는 사실을 일단은 무조건 그거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일자리보다는 놀자리, 일거리보다는 놀거리에서 돈을 벌게 될 확률이 훨씬 높다. 아까 제가 앞으로의 사회는 그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이렇게 전 지구인들을 소비자로 확보한 기업들만 살아남아요. 그 나머지는 그 어떤 그 플랫폼 내에서 자동화되고 값싼 노동자들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택배 배달을 인간이 지금은 하지만 20년 후에는 로봇이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걸어다니고 뭔가 손가락을 잘 움직이고 하는 로봇은 가격이 비싸요. 한 지금 2억 3억쯤 할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로봇의 가격이 대량 생산되고 싸지려면 10년 15년 걸린다 이거예요. 그럼 10년 15년 후에 그 로봇의 가격이 2천만 원으로만 떨어져도, 자 2천만 원으로 떨어지고 그 배달 로봇을 샀어요. 2천만 원 투자해서 10년 동안 얘가 고장 안 나고 쓴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이익인지. 지금 최저임금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자본의 속성은 돈이 덜 들어가는 쪽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모으죠. 이거는 기본적인 본능, 인간의 본능이에요. 축적 본능이에요. 우리가 그 통장에 돈 이렇게 쌓이면 기분 좋죠. 누구나 그래요. 그 가능성이 쌓이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기부를 하거나 그걸 세금으로 내면서 국가에서는 이제 그 국민기본급이 나오게 되는 그런 구조로 이제 앞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공교육 활용법하고 핵심만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하면 부모가 담임 선생님을 설득시켜야 돼요. 아직은 내가 우리 애가 학교 가기 싫어하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 우리 애가 학교를 가기 싫어하니 오늘은 안 보내고 일단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해야 돼요. 이게 공교육 활용법이에요. 아이의 자기 결정성을 존중해 주는 방식이 기본으로 깔려야 되고요. 또 하나, 두 가지 일이 있을 때, 두 가지 어떤 우리 아이의 활동이 있을 때, 하나는 우리 애가 둘 다 어려워. 근데 하나는 우리 애가 인내심을 발휘해서 참으면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는 둘 다 어렵긴 한데 하나는 우리 애가 인내심을 발휘할 수는 있는데 좋아하는 일이야. 그러면은 이걸 과감하게 그러니까 포기해야 됩니다. 인내심을 발휘하고 뭔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이가 좋아하는 그 특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돼요. 좋아하는 특성이 조금이라도 없으면 과감하게 포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학습지가 됐든 뭐가 됐든 무조건 포기하셔야 돼요. 지금은. 자,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의 두뇌는 즐거운 집중과 즐거운 성취감의 상태로 세팅이 됩니다. 15세까지. 15세까지 그게 세팅이 안 되면 그 이후에는 굉장히 그거를 바꾸려면 굉장히 오래 가고요. 그게 치매하고 파킨슨병으로 이어져요. 그게 도파민 회로라는 거예요. 두뇌에서. 자, ADHD하고 틱장애는 도파민이 과잉이 돼서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는 질병이고, 치매하고 파킨슨은 도파민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오는 질병이에요. 근데 도파민이라는 것은 자기가 흥미가 있는 목표를 향해서 집중을 하다가 그것이 내가 조금 더 좋아진다는 걸 느낄 때, 이때 굉장히 활성화되고 제대로 돌아갑니다. 또 하나, 배가 고플 때 배가 고프지 않은데 뭔가를 먹이시면 안 됩니다. 인간은 어느 정도 배가 고플 때 그것을 요리해서, 지금 배고프시죠? 삼겹살을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아지시죠? 그때 도파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배가 고프다는 걸 의사 표현을 할 때 그때 요리를 시작해서 먹이는 것이 미래의 치매나 파킨슨 병을 막는, 이게 암까지 예방해줘요. 암하고 당뇨병까지 예방해줘요. 자, 그럼 갑자기 제가 이제 질병으로 지금 마무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당분간 한 3, 40년 동안은 질병 정복이 키워드인 시대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질병 정복이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몸이 건강한 상태의 사람이 있다면 대기업에서 웨어러블이라고 그래가지고 각종 센서가 달린 신발하고 옷을 선물을 해요. 내가 몸이 건강하다는 이유만으로 선물을 합니다. 지금 나이키에서 그거 시도하고 있어요. 나이키 신발에 각종 센서를 달아가지고 나이키를 사람들한테, 선수들한테 팝니다. 아니, 지금은 좀 가격을 받고 팔긴 하죠. 나중에는 아마 공짜로 줄 거예요. 팔아요. 그러면 그 선수들의 신체 정보가 나이키를 통해서 거대 플랫폼 기업으로 갑니다. 의료 기업으로. IBM이라든가 뭐 구글 이런 데로 그 신발의 정보가 가게 돼요. 그러면 돈이 나와요. 왜? 생체 정보에 대한 돈이 나오는 거예요. 미래 사회는 어떤 시대가 되냐? 몸이 건강한 것만으로도 월급이 생기는 시대입니다. 그게 앞으로 30년간 계속돼요. 50년 동안. 그러니까 건강해서 월급은 안 생기더라도 건강하면 좋잖아요. 오래 살고. 그리고 나중에 기술이 좋아지게 되면은 아무튼 더 행복한 시간이 길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행복하게 놀게 해야 되고 즐겁게 집중하게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대충 이해는 가셨을 거예요. 보충 강의는 제 유튜브 강의 이렇게 다시 듣게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들, 이게 지금 춥고 이러니까 제가 압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예전에는 평생 교육의 시대였어요. 사실 평생 교육의 시대는 아니었고, 예전에는 즐기는 건 대학교 가서 하면 돼라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 때까지 완전히 열심히 교육을 시키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다가 직업이 이렇게 변하니까 직장을 또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교육 시대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교육으로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학교도 안 가고 뭔가 즐겼던 애들이 갑자기 출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사비스예요. 저거 보면 학교 그만둔 사람들 이상하게 출세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보니까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더라. 지가 배우고자 해야지 더 많은 걸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구나. 그래서 평생 학습 시대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애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지 뭔가 결과가 좋더라.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딱 나와버리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학습을 인공지능이 너무 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로 넘어가고 있냐면, 이건 제가 지은 말인데, 평생 학습의 시대가 아니라 평생 락습의 시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즐길 줄 아는 것을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왜 사람들이 즐길 줄 모르냐? 줄서기하고 계급장 문화가 너무 심했어요. 군대 문화가. 즐긴다라는 것은 자기 개성을 발휘하는 것이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들었던 얘기는 뭐냐면은 모난돌이 정받는다, 나대지 마라, 나대다가 죽는다.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이 말을. 그래서 한국인들한테 정말 없는 게 뭐냐면은 즐길 줄 몰라요. 뭔가를. 정말 즐길 줄 몰라요. 그래서 평생 락습의 시다. 지금부터 아이들에게 도전하고 하는 것을 즐길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놀이가 일단 기본이 돼야 되고요. 재미가 무조건, 그게 힘든 일이든 쉬운 일이든 무조건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는 일은 앞으로 안 시키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공교육 활용법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아이가 싫어하는 과목을 굳이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시키는 순간 락습이 안 됩니다. 즐기는 습관이 안 들어요. 그럼 즐기는 습관이 안 들게 되면 뭐가 안 되냐? 자기 콘텐츠와 자기 스토리가 쌓이질 않아요. 개성이 사라져요. 여기서 개성이 사라진다는 것은 인공지능한테 밟히는 애가 된다는 것을 바로 의미합니다. 개성이 살아남아 있다. 개성이 강하다. 그러면은
인공지능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애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미래 사회는 강력한 인공지능에게 그 인공지능을 독창적으로 활용하는 인간만이 좀 더 보람있게 살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돈 이렇게 타가면서 살아야 돼요. 그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그거 소비하면서 살아야 되고, 앞으로 한 30년간은 그래도 이 얘기만 정말 이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살짝 희망이 있는 건 뭐냐면 손가락을 잘 쓰는 기술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지금 현재 손가락을 고도로 쓰는 로봇의 가격이 2억 정도, 2, 3억 정도 해요. 이 2, 3억 2천만 원 떨어지려면 15년에서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근데 2천만 원짜리가 또 200만 원으로 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제 막 우리 인간처럼 행동할 수 있는 로봇들이 막 길거리에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그 시대가 되면 정말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그런데 지금요, 예를 들어서 미용 기술이 있다고 쳐봐요. 머리 잘라주는 기술이 있다. 가위손처럼 머리를 잘 자르는 로봇이 2천만 원 정도로 떨어지려면 한 20년 걸릴 거예요. 20년. 20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년 걸리고 그게 200, 더 떨어져야 상용화가 될 거니까, 더 널리 퍼지게 될 거니까 더 이상 인간이 미용을 안 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미래에는. 그 시대가 오려면 30년 정도가 걸릴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지금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몸과 손을 활용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고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지금 상황이. 또 하나는 노는 게 중요해진 거예요. 이거 두 가지가 중요해진 거예요. 손가락을 잘 쓰는 거, 몸과 손가락을 잘 쓰는 거하고 잘 노는 거하고. 뭐가 빠졌죠, 여기서?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해왔던 공부가 빠져버린 거예요. 일단 그것을 알고서 좀 더 앞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이제 점점 추워지고 이제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또